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농식품 구제방역과장 김정주입니다. 모두의 우리 저 회장님, 강건 회장님하고 또 손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달리 인사 말씀 드릴 건 없고요. 제가 이 양돈연구회라는 그 단체에 대해서 좀 많이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전통도 있고 그동안 아까 이제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양돈산업 발전에 위해서 상당한 역할도 하시고 지금의 양돈 산업의 기회까지 많은 노력을 하신 거로 확인이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여쭤보셨는데 농심부 축산국에서 이제 방역 업무를 시작한 지 딱 20년 되는 해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본부를 들어와서 20년 동안 그 전에 했던 기간을 제외하고 연도로 되면 28년 된 것 같고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공직에 들어와서. 네, 아시는 분, 이제 오래되신 분께는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양돈 업무를 2006년부터 11년까지 5년 동안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CSF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했었고요. 또 현장에서 가장 어렵다고 했던 그 당시에 그 소모성 질환 중에 서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코 마찬가지인데 서코 백신 처음으로 도입도 했었고 5년 동안 하겠다고 사실은 예산 저희가 반영할 때 그랬는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아시는 것 같이 돼지 소모성 질환에 대한 부분 처음 도입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 11년도에는 그 민간 주도로 해서 CS 박멸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했는데 아마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11년도 이후에 크게 변화된 건 없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 또 양돈 쪽하고 좀 많이 관련된 업무가 얼마 전에 서기관 때 ASF 한 1년 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허가 축사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14년도, 13년도에 그때는 제가 분뇨랑 같이 업무를 했었는데 현장에서 가장 양동산업 중에서 물론 질병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뇨 처리라서 지금 아시는 에너지화라든가 공동자원 업무 쪽에서 해보니까 양돈 쪽에 대해서 관련된 업무만 한 것도 한 반 정도, 한 10여 년 정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다른 측정, 물론 낙농도 했고 그 다음에 AI도 16, 17 그 다음에 14, 15 두 차례 거쳐서 했고 그 외 측정도 대부분 다 업무를 해봤습니다. 10년도 그 지역 때 전 세계에 있는 백신 다 도입해서 백신 접종도 해봤고 또 가장 문제가 됐던 매몰제 관리도 매일 밤마다 관련 업무를 해봤습니다. 양돈에 대한 다른 측정보다 훨씬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었던 구지역이 지난주에 다행히 정리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아까 이제 두 회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ASF라든가 구지역에 대한 부분 물론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 교재에 보면 아마 이 두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FMD하고 ASF 교재는 닫아두시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중요한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책자 있는 거 들으려고 오신 건 아닐 것 같고요. 저 또한 책에 있는 내용 설명드리려고 온 건 아니고 현장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양돈 관련 질병에 대한 농식품부의 입장, 앞으로의 방향 어떤 측면을 고려하고 또 어떤 것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게 아마 여러분한테도 유익할 것 같고 현장에서 앞으로 연구라든가 이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구지역이 발생한 5월 10일 이전에 당일이었습니다. 5월 10일 날 사실은 한돈협회 전무님하고 관계자분들 만나서 양돈 쪽에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고 또 관련자를 구성해서 진행을 해보자 하는 날이었고 진행 중에 저희가 이제 신고되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다음 이제 시간에 우리 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 구지역에 대한 부분 물론 중요하죠. 구지역 중에서도
여기서 이제 제일 하단에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끝에 언급을 하셨는데, 이상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접종 방법에 대한 부분, 현장에서 상당히들 많이 말씀하시죠. IM 아니라 피하러 가는 방법 등등. 또 국내 백신 생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립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자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CSF,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주 같은 경우는 3년 전부터 마커 백신, 제가 11년도 계획 만들었을 때 5년간 이제 마커 백신 생산을 하고 그 뒤로 접종한 이후에 뭐 총정화 단계를 가자라고 했었는데 아마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부 지역에서만 일단 마커 백신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전반적인 방향 설정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물론 하루아침에 백신 접종을 끝내고 총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모든 대책이라 하면 적어도 미래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하고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나갈지에 대한 것들은 제한이 필요할 것 같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CSF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하나 논의하는 걸로 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소모성 질환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양돈 업무할 때 서코 백신을 말씀드렸었는데 서코 같은 경우는 가정법에도 없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질병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당시에 백신을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을 말을 했었고 또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질병 사양 환기 이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컨설팅 사업을 만들었었는데 아마도 현재도 지금까지도 양돈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질병 또 관리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소모성 질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같이 논의하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크게 세 가지 방향에 대한 부분을 마련할 수 있는 TF를 구성하고 총괄적으로 민간, 그 다음에 관, 그 다음에 연구하시는 분들, 뭐 여러분들도 포함되겠습니다만 민관과 합동으로 해서 각 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계획을 잡고자 했었는데 아쉽게도 5월 10일 날 그게 발생해서 조금 연기는 됐습니다만 다음 주부터 다시 모여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세 가지 질병 아니고 만든다는 반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이제 방향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러분들 질문 몇 분 말씀하신 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제역에 대한 부분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이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현장에서도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 이상육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들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안도 많이 해주셨는데 선행되어야 될 부분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백신 접종 방법이라든가 용량에 대한 부분 이게 아마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어제 제가 구적 검역 본부를 가서 구적 백신 센터장도 만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부분 국내 백신은 이제 생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이제 오송에서 짓고 있는 구적 백신 생산 시설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관련되는 대표님 만나서 얘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요약하자면 연내가 아니죠. 이제 7월 원래는 이번 달까지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백신 생산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KVGMP 그러니까 BL3급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인허가를 완료를 하고 현재 국내 백신주가 뭐 아시는 것처럼 개발이 다 돼서 임상시험 그다음에 농장 단위에 대한 검사 실험이 끝나고 실험실 단계 100리터, 뭐 200리터까지는 돼 있는데 2000리터 생산하는 대용량 실험이 필요해서 일단 뭐 아르헨티나 쪽에 보내서 먼저 생산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을 해서 내년도 말까지는 국내에서 백신 생산하는 준비를 마저 한다 이런 게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적 백신의 가장 그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현장에서도 문제를 들으셨을 텐데 이상육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아시는 오일 백신으로 인한 부분 그리고 접종 방법에 대한 부분 그래서 현재 개발 중에 있는 백신은 피하용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용량 자체가 현재 2mm로 되어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0.5에서 1mm로 줄여서 어떤 백신 접종에 일어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게
기본 방향이고, 부수적으로 이제 같이 이제 구지역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은, 물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조기에 좀 문제가 없도록 해보자라는 게 가장 큰 방향이고요. 부수적으로 본다면 장기적으로 국내 백신에 대한 부분이 이제 외국산으로 전환이 될 테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안정화 단계가 진행된다면 향후 5년 또는 10년 이내에 백신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이제 생산단체, 그다음에 연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무원들, 지자체분을 포함한 관광본부들,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방향을 설정하자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쭉 설명되어 있는 구지역 백신, 구지역 방역 대책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은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은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고, 이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향후 FMD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기관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제 ASF를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ASF는 아시는 것처럼 현재 물론 언론에서는 베트남 백신 얘기가 나오고 필리핀이라든가 도미니카에 60만 도를 공급한다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나오는 거는 확인한 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면 현장에 계시는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이쪽에 계시는 국내 업체를 통해서도 현장 의견을 듣고 또 백신에 대한 부분을 듣고 있는데, 아직 그 백신의 안전성이라든가 유효성에 대한 부분은 담보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공통된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현재 베트남 백신에 대한 부분을 도입이라든가 아니면 들어와서 검사 아니면 실험을 하겠다라는 계획은 별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마찬가지로 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일단 확인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있다라고 연구한 결과를 어제 확인했고요. 부수적으로 국내 백신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시고, 여러 차례 세미나 등 업체에서 주관한 세미나든가 이런 등에서 통해서 들으셨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백신에 대한 부분은 여러 업체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현재까지 유효하게 아니면 조기에 상용화가 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게 아직까지의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현장 임상 실험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 물론 실험실적인 검사 실험도 좀 더 남아 있고요. 국내에서 백신을 개발, 물론 여러 업체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 검역본부라든가 아니면 환경부 질병원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먼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당장 저희가 백신을 생산을 해서 현장에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한 백신이 개발되는 단계에 따라서 그러면 ASF에 대한 백신 정책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에 대한 부분도 물론 같이 검토를 진행해야 됩니다만, 현재까지의 입장은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EU와 비슷한 미접종이라는 부분이 아마 현재까지의 입장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9년 9월 16일부터 마지막 발생이 2023년 4월 13일 포천권이었는데요. 4년 4개월 동안 이제 36건 정도 발생한 상황이고, 부수적으로 저희가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개별 농가 단위에서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차단 방역에 대한 부분이 베트남이라든가 중국처럼 전국적인 확산을 우려할 정도의 시설이라든가 차단이 허술하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여라도 베트남이라든가 중국처럼 전국적인 확산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한다면 비축을 하는 방법, 부수적으로는 매개체에 대한 부분을 없애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레이비스 미끼 백신 하는 것처럼 필요하다면 ASF에 있어서는 멧돼지를 대상으로 미끼 백신을 이제 투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 또한
농장으로의 전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고 유효한 백신이 개발되는 전제 조건 하에 도입할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 뭐 ASF 같은 경우는 지난 1, 2, 3, 4월 발생 이후에 5월 달에 없었고 6, 7, 8에 없었고 최근에 환경부에서 포획하거나 수색해서 나오는 검사 개체도 물론 연도별로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 6월, 7월, 8월까지는 좀 하향하다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가 수풀이 우거진 게 이제 없어지면 다시 많이 발생하는 이런 추세를 보여 있고, 지난번에 어느 자리에 갔더니 그 멧돼지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언급을 하셔서 이제 하나만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환경부에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충분하진 않습니다만 어제까지가 30만 9천 마리, 30만 9천, 예. 이 정도의 숫자를 이제 포획을 했고, 그 다음에 수색에 대한 부분, 폐사체 수색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접경지역 쉽게 시군하고, 그 다음에 서진이라든가 남하하고 있는 4개 시군에 대해서 일정 물량을 지속적으로 포획 또는 수색을 하고 있어서 서식밀도 뭐 2.5에서 아마 작년 말까지 1.25 정도로 이제 맞췄고 지속적으로 0.7까지 간다고 목표를 잡고 있고 진행하고 있어서 어느 한쪽만 잘할 게 아니라 또 어느 한쪽이 못하는 부분을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양육농가 분들께서 스스로 뭐 시설이라든가 방역수칙 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것만큼 환경부에서도 매개체로 지금 우려하고 있는 멧돼지에 대한 관리도 충분은 아닙니다만 일정 수명 하고 있고, 또 지금 비발생하는 기간 중에 이번 달 말까지 저희가 광역 울타리가 전국에 뭐 아시는 것처럼 몇천 킬로가 쳐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미흡한 지역은 현장 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들도 관리하고 또 미흡한 상황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계획이고, 지속적으로 멧돼지의 관리에 대한 부분도 환경부와 협조하에 진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ASF에 대한 부분은 뭐 저희가 현재 있는 방역 대책, 그 다음에 백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백신 생산되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논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뭐 두 번째 이제 되어 있는 CSF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뭐 구제역, 그다음에 ASF는 부수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대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안건인 CSF에 대해서는 11년도에 만들었던 계획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안 계시죠? 그때 이제 대한한돈협회 주관으로 일단 민간으로 저희가 전화를 했었고, 그때 이제 양쪽 그 위원장님으로는 그 당시에 서울대 교수님, 박봉 교수님께서 맡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뭐 일정대로 저희가 10년 정도에 대한 계획을 로드맵을 만들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현재 단계적으로 마커 백신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진행되어 왔었는데, 그 이외의 지역, 그러니까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일정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백신 접종에 의한 항체 양성률 이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마커 백신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뭐 청정화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이제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마커 백신으로 전환했을 때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 등등을 고려해서 전반적인 현장 의견,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전문가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뭐 전체적으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구지역이라든가 뭐 ASF라든가 CSF에 대한 부분은 워낙들 많이 하시는 부분이고, 또 정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회주나 뭐 저희가 재난형 질병이다라고 해서 발생하면 외부적으로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또 매번 대책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질병은 아무래도 소모성 질환이겠죠.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저 또한 공감하고,
가장 중점을 두어서 해야 될 부분은 아마 소모성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그 질환 중에 어떤 질병을 목표로 아니면 최종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지 부분은 현장의 의견인데요. 최근에 뭐 작년부터 문제가 되는 PE가 될지 아니면 PRS, 소코까지 포함해서 어느 범주까지 질병을 포함하고, 그러면 개병 질병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저희가 계획을 마련해 갈 계획이고요. 그 중에서 현재 저희가 소모성질환 관련해서 하는 부분은 PD 백신 일부, 그다음에 서코, PRRS, 그다음에 서코 이런 백신 부분하고, 또 아직까지도 지금 똑같은 숫자를 하고 있는 거로 보여지는데 컨설팅 지원하는 사업비도 예전하고 동일한 것 같고, 검사에 대한 부분, 그 질병 검사 열종에 대한 부분 이게 동일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그 승모성 질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나아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가장 중요한 그 대책의 하나로 저희가 방점 잡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마도 지금 말씀드린 뭐 재난형 질병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뭐 그 농가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만나시면 가장 많이 접하시게 되는 질병에 대한 부분을 주로 저희가 논의를 해서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2차 회의 개최해서 2차 회의 때는 전문가 그룹 추천받고, 그다음에 운영 일정 조정하게 되면 향후 연내에 그 세부 계획들 다 마련한 뒤에 아마 개별적인 대책이 될지 아니면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적어도 아까 이제 우리 강권 회장님이나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양돈 쪽에 관련되는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미래에 대한 부분 하면 앞으로에 대한 정부 정책, 방역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구제역 발생하면 구제역에 올인되고, 또 ASF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7건 나오고 올해 초에만 8건 나와서 거의 허덕허덕대다가 마치 우리 양돈 질병은 ASF랑 구제역만 있는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그거에 대한 관리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이 없다라는 지적들을 현장에 많이 하시고, 이 또한 저희 공감하고, 그래서 주요 질병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에서 문제되는 질병까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설정해서 준비할 계획이다. 아마도 여러분들께도 관련되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위원 기초 이런 분들이 많이 가게 되면 가능한 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크게 앞으로 저희 용식본부에서 양돈 질병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이끌어갈 거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요거는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몇 가지 조금 더 궁금해하실 내용들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어떤 걸까요? 백신? 현장에서 보시면 AS 백신? 아니면 구제역 백신 진행 상황? 아니면 뭐 ASF 정책에 대한 부분? 현장에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아마 AS 정책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저희가 19년 세게 해놔가지고, 아까 이제 손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소통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신 게 참 오랜만에 듣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규제 변도로 왔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ASF 담당 소위관일 때 개선 대책 만들어서 시행을 해왔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동 제한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서, 이제 여기서 수의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농장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농장 방문하게 되면 이동 제한에 대한 부분이 이제 현장 가셨던 부분뿐만이 아니고 돼지 출하라든가 그 다음에 농장 간 이동에 대한 부분이 가장 현장에서 어렵다라는 말씀. 분뇨를 포함한 이동 제한에 대한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개선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두 번째, 살처분에 대한 부분. 살처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현장에서 많이 말씀하셨죠. 초기 단계 시군 단위까지 살처분 했으니까요. 그 뒤로 이제 변화는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SOP라든가 그 방역실시용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말씀드린 두 가지 가장 큰 부분은 예측 가능한 그 이동 제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ASF 발생하면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 메모리 완료되고 그 다음에 그 방역대에 대한 농가 검사, 민상 검사를 포함한 정밀 검사를 완료하면 뭐 역학 관련된 농장 중에서 차별화해서 도급장 역학 관련 농가는 뭐 일주일 뒤에, 그 다음에 농장 역학은 2주, 그 다음에 자돈에 대한 건 3주,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해서 현장에서 농가들을 지도하시거나 관리하시는 뿐만 아니고 농장 스스로도 ASF 발생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들을 완료하면 어느 시점에는 이동 제한이 허용된다라는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난 발생까지는 문서로 시행을 했습니다. 때되면 1주차, 2주차, 3주차. 저희도 힘들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도 언제 되냐 이런 말씀들이 많아서 이게 체계적으로 만들겠다라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AS 살처분 관련해서는 지난해 벌써 저희가 500m이나 선별적 살처분이라고 하는 위험도 분석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현재 포천 발생 농가 인접했던 160m 있던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살처분하지 않고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유예해서 현재까지도 양도를 하고 계시고, 다만 뭐 양양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농장들, 분변을 같이 쓰거나 폐사 채취기를 공용으로 쓴다거나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또 별도 위험도 분석을 통해서 예외적인 부분으로 살처분하는 부분, 이런 부분 병행을 하는데, 원칙적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500m 이내에 대해서는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살처분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이거는 너무나 잘 아신 것처럼 AS 바이러스 특성상 접촉에 의한 질병, 접촉에 의한 전파로 이 내용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이렇게 반영되어 있고 앞으로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저희가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시행한 바 있고,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할 내용은 전국 양돈 단지가 있습니다. 21개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양양권에서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 아까 이제 말씀드린 두 가지 가장 큰 문제점이 분뇨를 동일한 차량으로 단지 내에 있는 차량들을 동일하게 쓰고 이동했던 거 하고, 또 폐사체 처리 시설을 공동으로 쓰고 차량을 공동으로 썼던 부분이 유의 요소로 이제 분석이 돼서 현재 21개 양돈 단지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없애도록 관리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위험도 내용이 개선이 된다면 이 또한 동일하게 개별 농가에 대한 위험도 분석을 통해서 살처분을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 ASF 대책의 현장에서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가장 큰 내용이고요. 백신은 아까 처음에 드린 것처럼 ASF 백신 베트남 거는 잘 아시죠? 두 개 업체가 있는데, 베트남은 우리하고 좀 다른 체제다 보니까 백신 생산하는 데가 국영 기업이고, 그 다음에 발생 양상 자체가 3분의 1 이상 폐사하고, 그 다음에 백신 연령대도 4주에서 10주령에 제한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실 때는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황 자체가 워낙 몇 마리라도 살리려고 하는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고, 필리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세부에서도 발생하고 해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측면을 고려한 백신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백신 자체에 대한 유효성이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에서 도입을 해서 검토하거나 아니면 그쪽에 베트남을 통해서 백신에 대한 수입하는 이런 계획은 현재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다만 저희 아까 말씀드린 3개 업체죠. 건강본부 질병관리원, 그 다음에 업체 3개에서 열심히 지금 연구하고 계시고, 실험 실적 검사, 그러니까 BL3급에서 검사하는 부분들은 일정 수준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여러 이제 세미나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인 이제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야외 임상검사에 대한 부분이 아직 BL3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그 부분이 좀 더 진행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그 이제 검역본부 전문가분들 의견이시고, 그건 가능한 한 현장에서 원하는, 그 다음에 이 개발하고 계신 분들이 원하시는 실험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협조하고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백신, 구제역 백신은 그 오송에 있는 시설에 대한 거는 외관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580억 정도 들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구제역 백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BL3급 생산시설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외관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고 내부 시설에 대한 부분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현재 계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는 내년 2024년 12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현재 개발하고 있는 국내 백신주 2개 주, 물론 후보주를 만든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몇 가지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국내 A형, O형에 대한 부분, 이가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내외부 임상검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현재 대용량 생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절차들이 남아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내년도 늦어도 2025년 초에는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산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왜냐하면 기술 이전에 따른 이제 시설 자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BL3급입니다. 동물약품 생산 시설 중에. 그 생산 시설에 대한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조금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된다면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것처럼 내년 말 또 내후년에는 구제역 백신에 대한 부분도 국내에서 발생한 균들을 가지고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도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지, 향후 10년 이내에 구제역 백신에 대한 부분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도 백신 생산 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백신이라든가 ASF 대책, 그 다음에 CSF, 외부 그 외의 질병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아시고 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보다는 정부에서 적어도 현장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 질병이라든가 대책에 대한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세 가지인지 질문하셨고요. 일단 청주하고 증평 두 농장 바이러스는 100% 일치를 하고요. 현재까지 그 확인된 바로는 총 11건입니다만, 아까 이제 증평이랑 청주가 이제 생활권이 다르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 동남아 캄보디아 지역이랑 그쪽에 있는 바이러스하고 상동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외국에서 유입된 거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국내에서 발생했던 주하고는 95% 이하로 상당히 상이하기 때문에 첫 번째 여쭤보셨던 유입원에 대한 부분, 발생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바이러스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외 동남아 쪽에서 유입된 거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상동성에 대한 검토를 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두 농가 간의 교차오염 가능합니다. 근데 교차오염이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이러스 잠복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최대 5일에 8일 정도, 2일에 8일 잡고 있죠, 구제역은. 저희가 추정컨대 유전자 분석을 11개 농가를 다 했고요. 한 농가가 아마 바이러스가 좀 부족해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1차, 2차 동일한 시점에 했던 농가하고 6차 농가, 거의 대부분의 농가가 100% 똑같았고요. 이건 뭐냐 하면 저희가 추정컨대 곽조사할 때도 나왔던 얘기가 동일한 시점에 나와서 산발적으로 나왔다. 그리고
건수는 11건인데요. 증평 2건도 이제 옆에 영토농가 포함해서 인접해 있던 농가고, 2, 3, 4, 5차는 거의 붙어 있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에. 미호천 옆에 보시면 한 농장으로밖에 사실 안 보고 붙어 있는 농가들이기 때문에 동네 상관이 없고, 1, 2, 4 농가 같은 경우에는 뭐, 한우 마이스터 대학인가요? 이런 데 서로 교류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에 대한 답은 해외 이유로 추정한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수평 전파에 대한 부분은 발생한 이후에, 예를 들면 5월 10일 이후에 차량 이동이라든가 사람 이동으로 해서 전파되었다기보다는 동일 시점, 보통 저희가 이제 바이러스 상동성을 99.8%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보통 하루 이틀 얘기하더라고요. 동일한 시점에 유입이 되어 있어서 잠복기를 거쳐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잠복기를 거쳐서 순차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최대 8일, 10일에서 18일까지 나왔다라고 현재 그 역학조사한 내용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학조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표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들고 오는 부분, 그 다음에 택배, 또는 아까 말씀하신 아세인 마켓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고 있는 부분은 공항만에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동남아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 엑스레이, 지금 이제 다행히 예전에는 세관에서만 엑스레이를 갖고 있었는데요. 저희 검역본부에서도 검역 전용 엑스레이를 구비를 해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휴대물품에 대한 부분은 검사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특송이라든가 우체국 택배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우체국이라든가 특송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세관 협조 하에 검사를 하고 있고요. 상당수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이제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본국에서 보내시는 물품들을 받아오고 계셔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엑스레이라든가 아니면 공항만 검사 등을 통해서 처단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마켓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마켓 대상으로 시각적, 이번에는 저희가 긴급하게 청주, 증평, 충북 쪽에 있는 마켓 대상으로 시각처하고 합동 점검해서 2건도 이제 확인한 바 있고요. 이와 같이 외국에서 유입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항만 검역을 포함한 검역에 대한 부분 대책도 이번에 개선 방안을 포함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이고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방적 살처분뿐만이 아니고 발생 농가에 대해서도 입식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되게 우려하시는 것들이 아까 이제 예방적 살처분만 말씀드렸는데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예전에 19년도 발생한 다음에 1, 2년 뭐 이렇게 걸렸던 농가들이 상당수 있어서 우려를 하시는데, 이번에 SOP 개정할 때도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발생 농가는 통상적으로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입식 시험을 포함해서 한 100일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60일, 그 다음에 예방적 살처분하는 거는 최소 30일까지 각 대상별로 재입식 기간이 얼마큼 소요되는지를 그래프를 다 만들었습니다. 도형으로. 이제 현장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살처분으로 인한 농가 재입식에 대한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 또한 저희가 세부적으로 각 대상별로 구체화해서 반영할 계획이고, 부분은 지자체에서도 아마 요거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구체적으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외국에서 유입됐다고 그랬는데 유입이 어떻게 됐는지 조사됐습니까? 그건 현재 이제 두 번째, 재입식 했을 때 재입식의 SOP가 굉장히 바이러스가 전체 어떻게 조사하든지 SOP가 그냥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일단 제가 구할 수 있는 건지.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바이러스 상동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연구가 나왔는데요.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서 온 건지 아니면 우려하셨던 마켓 또는 휴대품 등으로 들어온지는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물건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아까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쉽게도 한우 농가에는 두 명, 그것도 조선족만 있었고요. 동남아 쪽은 없었기 때문에 발생 농가를 본다면 외국 근로자를 통해서 들어온 부분, 다양하게 유입 경로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신 것 같고, 그건 아직 현재까지 조사 중에 있고, 제가
지난주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 내용에 대한 건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았었고요. 다만 불법 휴대 축산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있었고 그 경로에 대한 건 아직까지 추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입식에 대한 부분은 검사라든가 이런 거는 현재 SOP상에는 날짜라든가 그 다음에 검사 두수, 검사 방법 요런 거는 나와 있고요. 일정, 아까 말씀드렸죠. 발생농가는 일주일 뒤에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몇 주 차에 재입식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고 언제 한다라고 하는 도표는 만들고 있고요.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받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고 현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없습니까? 예. 그럼 네. ASF 위기 단계는 어떻게 정하는 그런 계획이 좋으신 또 치부를 또 찔러주셨네요. 예, 제가 작년부터 계속 아시는 것처럼 ASF는 관심주의 심각 단계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심각 단계가 이제 3년 8개월, 4년 8개월이죠. 지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선행돼야 조건들이 있어서 그거를 지난해부터 만들고 있고요. 가장 큰 이제 걸림돌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남은 음식물 이제 급여 농가들에 대한 관리 방안 때문에 지난 10월에 하향 조정하는 주의 단계로 하는 부분, 왜냐하면 이제 현재까지 야생 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3,600건 정도 발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주의 단계로 가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는데 말씀드린 그 전제 조건 중에 심각 단계를 하향 조정하면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에 대한 농장 그 반입 제한 자체가 허용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난해 연구용이 끝나고 저희가 방역관리 지침이라는 내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물 급여하시는 농가분들하고 그 다음에 검역본부, 그 다음에 환경부하고 같이 요령을 만들고 있고 이 요령이 확정이 되어지면 이 준수하는 농가 등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만 된다면 경계 단계 하향 조정하는 부분도 검토 중에 있다. 다만 당장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추세라든가 그 다음에 1, 2, 3, 4월 달에 계속 발생을 해서 저희가 중단을 했었고 검토에 대한 부분은 다행히 5월 달에 발생하지 않았고 6월도 안정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남은 음식물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이 또한 검토의 대상이다. 그리고 검토한 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없으시면 시간도 사실은 상당히 지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제가 양돈연구에 왔던 자리인 것 같고요. 이런 좋은 자리에 불러줘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업무 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하시면 저희 쪽에 연락 주시고 또 말씀드렸던 3가지 대책 만들 때 아마 여러분들에 대한 도움도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되고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관련 단체랑 기관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어느 곳이라도 가서 여러분께 잠도 구하고 또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자리에서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병관리과